테헤란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900만 도시가 지옥으로 변했어요. 거리엔 총성, 병원엔 시신. 그 혼란 속에서 최악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도심 한복판 대교 위에 2만 명이 갇힌 거예요. 군대 봉쇄로 탈출 불가. 게다가 다리가 무너지고 있었죠. 48시간 후 붕괴. 만명 전원 50m 아래로 추락 예정. 900만 시민이 공포에 떨었어요. 미국도 유럽도 손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하실에서 기적이 발견됩니다. 50년 전 한국이 남긴 상자. 그 안의 비밀이 5,000km 떨어진 서울과 테헤란을 연결했고 48시간 만에 1만 명을 살렸어요. 대체 어떻게?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댓글로 한국이 살렸다라고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아미르 하산입니다. 65살이에요. 테헤란에서 40년 넘게 구조 엔지니어로 일했죠. 다리도 받고 건물도 봤습니다. 지진 피해도 많이 조사했어요. 하지만 2026년 1월 20일 그날만큼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청 건설국장이었습니다. 아미르, 지금 당장 테헤란 대교로 나와. 급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같이 일한 친구인데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위대가 1만 명이 다리 위에 있어. 그런데 친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뭔데? 균열이 발견됐어. 아미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테헤란 대교요? 그 다리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1976년에 지어진 다리였거든요. 제 아버지 세대가 건설에 참여했었죠. 50년 된 다리였지만 튼튼했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론 그랬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나왔어요.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아직 새벽인데. 다리 점검하러 가야 해. 급한 일이야. 조심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위가 시작된 지 3주째였거든요. 거리는 위험했습니다. 총성도 들렸고 사람들도 많이 다쳤죠. 차를 몰고 나가는데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통행금지 시간이었거든요. 군용 트럭들만 지나다녔습니다. 검문소를 3번이나 통과했어요. 신분증 보여주고 어디 가냐고 설명하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테헤란 대교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리 위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1만 명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깃발 들고 구호 외치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리 양쪽 끝이었어요. 군대가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 장갑차, 그리고 총을 든 병사들. 시위대를 가둬놓은 거예요. 다리 위에. 이게 무슨... 건설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아미르, 왔구나. 어떡하지? 무슨 일이야? 왜 사람들을 다리에 가둬놨어? 군이 그랬어. 시위대가 어젯밤에 다리를 점거했거든. 그래서 양쪽 끝을 막아버린 거야. 미쳤어? 1만 명이 다리 위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국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점검 보고서였습니다. 새벽 3시에 순찰 나갔던 엔지니어가 발견했어. 여기 봐. 사진을 봤습니다. 다리 중앙부 하부 구조였어요. 콘크리트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모르겠어.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생긴 거야. 사람들 무게 때문인 것 같아. 1만 명의 무게요. 다리가 설계된 건 1976년이었어요. 그때는 교통량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됐죠. 게다가 50년이 지났습니다. 콘크리트가 노화됐을 거예요. 대피시켜야 해. 지금 당장. 그게 안 돼. 군이 막고 있어. 뭐? 시위대를 풀어줄 수 없대. 명령이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1만 명이 다리랑 같이 떨어지라는 거야? 국장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군 지휘관한테 뛰어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어요. 대령님, 다리가 위험합니다.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불가능합니다. 1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 관할이 아닙니다. 상부 명령입니다. 상부 명령이요? 사람 목숨보다 명령이 중요해요? 대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엔지니어 양반, 나도 실속.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요. 시위대를 풀어주면 도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도시보다 1만 명 목숨이 먼저 아니에요? 물러서시오. 병사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다시 국장한테 갔어요. 점검부터 해. 정확히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해.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 들고 안전모 쓰고 균열을 직접 봤어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균열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주요 지지대 3곳에서 발견됐죠.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철근도 일부 노출됐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어요. 균열 깊이, 확산 속도 하중. 결과가 나왔을 때 손에서 계산기가 떨어졌습니다. 48시간. 다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었어요. 그것도 추가 하중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요. 지금처럼 1만 명이 계속 서 있으면 더 빨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국장한테 뛰어갔어요. 48시간이야. 이틀 안에 무너져. 뭐라고? 사람들 무게 때문에 균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틀, 아니 어쩌면 하루반 안에 다리가 붕괴할 거야. 국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저도 몰랐어요. 처음 겪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리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자유를.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서 있는 다리가 48시간 후면 무너진다는 걸. 1만 명이 한꺼번에 떨어질 거라는 걸. 테헤란 강은 깊었습니다. 50m는 됐어요. 다리가 무너지면 생존자가 있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1976년 설계도. 아버지가 그 다리 건설할 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 회사가 지었다고. 아주 꼼꼼하게 설계했다고. 비상계획까지 다 세웠다고. 비상계획이라. 혹시 보강 방법이 설계도에 있지 않을까? 설계도 어디 있어? 국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 1976년 원본 설계도. 어디 보관돼 있어? 시청 지하 아카이브에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그걸 찾을 시간이. 찾아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청으로 향했어요.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만 명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50년 전 한국이 남긴 것이 우리를 구할 거라는 걸. 시청 건물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위 때문에 창문이 깨지고 서류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집에 있었죠.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하 아카이브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발로 찼습니다. 1번, 2번, 3번. 문이 열렸어요. 어둠 속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아카이브는 아마 몇 년간 아무도 안 들어온 것 같았어요. 선반에 서류 상자들이 빼곡했죠. 1976년. 중얼거리면서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1980년, 1985년, 1990년. 다 최근 거였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1975년, 1977년.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테헤란 대교 1976년. 페르시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청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50년 된 설계도들이었죠.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설계도 구석구석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어도 있었는데 한글이 제일 많았어요. 이게 한국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한국 회사가 지었다고. 상자를 더 뒤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니 한글이 보였어요. 서울건설, 비상보강 시스템. 그 밑에 페르시아어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 대비용.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두꺼운 매뉴얼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를 봤어요. 테헤란 대교 긴급 보강 매뉴얼. 페르시아어, 한국어, 그림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밑에 한글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도면들이 나왔어요. 아주 상세한 도면들. 다리의 모든 부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마다 보강 방법이 적혀 있었죠. 그림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엔지니어니까요. 어디를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상세한 설명 부분은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면으로 대충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재료 이름, 시공 순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20분. 47시간 40분 남았습니다. 매뉴얼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차에 올라타서 다리로 돌아갔습니다. 국장이 달려왔어요. 찾았어? 찾았어. 비상 보강 매뉴얼이 있었어. 정말? 그럼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매뉴얼을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돼 있어. 읽을 수가 없어. 국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한글? 한국어 말이야? 응. 도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상세 설명이 전부 한글이야.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을까? 고개를 저었어요. 테헤란에 한국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위 때문에 다 떠났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 사라. 사라는 2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죠. LA에는 한인타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신이 대부분 차단됐지만 위성 전화는 됐어요.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연결됐어요. 아빠.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울컥했어요. 사라야. 아빠.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이란이 지금. 사라야, 들어봐. 아빠가 지금 큰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달이 1만 명, 48시간 한글 매뉴얼.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LA에 한인타운 있잖아. 거기 가서 도와줄 사람 찾을 수 있겠니? 아빠. 지금 1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찾을게요. 한국 사람 찾아볼게요. 고맙다, 사라야. 아빠, 꼭 살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 위를 올려다봤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 밑에 있는 다리가 죽음의 시한폭탄이라는 걸. 저는 매뉴얼을 꼭 안았습니다. 제발 방법이 있게 해주세요. 50년 전 한국 사람들이 남긴 이 매뉴얼. 이게 1만 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찾았어요. 정말? 한인타운에 한국 건설 회사가 있어요. 서울 엔지니어링이래요. 제가 사정 설명했더니 도와주겠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매뉴얼 사진 보내드릴게요. 서둘러 매뉴얼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전부 찍어서 보냈어요. 30분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한국 회사 사장님이랑 통화하실래요? 그래, 바꿔줘.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산 씨? 저는 김동현입니다. 서울 엔지니어링 대표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봤습니다. 이건 놀라운데요. 뭐가요? 이 매뉴얼, 우리 회사 전신인 서울건설에서 만든 겁니다. 1976년에요. 정말요? 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중동에서 일할 때 만든 거예요.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매뉴얼은 우리 역사죠.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그럼 읽을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김동현 씨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요? 이 매뉴얼대로 하려면 전문 장비가 필요합니다. 특수 강제, 고강도 볼트, 유압잭. 일 안에 이런 장비 있습니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 그리고 시공 인력도 필요해요. 최소 20명은 있어야 합니다. 숙련공들이요. 20명. 하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48시간 안에 하기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제가 말을 끊었어요. 1만 명이 다리 위에 있어요. 군대가 봉쇄했습니다.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다리가 무너지면 1만 명이 전부 죽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한국 본사에 연락하겠습니다. 본사요? 서울에 있는 본사 말입니다. 거기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이들이 원격으로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요? 화상으로 실시간으로요. 매뉴얼 해석도 해드리고 시공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가능할까요? 해야죠. 1만 명 목숨이 달렸는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5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그 다리를 지었으니까요. 책임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국장한테 뛰어갔어요. 됐어. 한국에서 도와준대. 정말? 화상으로 지도해준대. 매뉴얼도 해석해주고. 국장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미르.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았다고.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었어요. 오후 2시. 한국 본사와 첫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5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타났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산 씨, 서울건설기술이사 박민수입니다. 가운데 앉은 50대 남자가 말했어요. 현장 상황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드론을 띄워서 다리를 촬영했습니다. 균열 부위도 가까이서 찍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심각한 얼굴로 화면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48시간도 안 남았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은 균열 확산 방지입니다. 그들이 빠르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산 씨, 먼저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민수 이사가 말했어요. 균열 부위에 임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중을 분산시키는 거죠. 어떻게요? 매뉴얼 3페이지 보세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을 펼쳤어요. 3페이지에 도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다리 하부에 임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박민수 이사가 화면으로 설명했어요. 강관을 이용해서 지지대를 만들고 유압잭으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균열 부위 하중이 줄어들어요. 강관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건설 자재상에 있을 겁니다. 지름 30cm 강관 필요합니다. 국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테헤란 시내 자재상들한테요. 이때, 강관 이때. 좋습니다. 일단 12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박민수 이사가 지시했어요. 그리고 유압잭도 필요합니다. 20톤짜리로요. 유압잭. 국장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있대요. 가져오세요. 최소 8개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재상으로, 정비소로, 철물점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죠? 오늘 밤까지입니다. 12시간 안에 끝내야 해요. 12시간이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보강 작업 들어갑니다. 그 전에 다리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게 막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자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트럭으로 실어왔습니다. 강관 12개, 유압잭 8개, 철판들, 볼트들. 일꾼들도 모였어요. 20명 정도 됐습니다. 다들 자원봉사자들이었죠. 우리가 도와줄게요. 1만 명을 구해야죠. 한국 사람들이 도와준다며? 우리도 합시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박민수 이사가 화면으로 지시했습니다. 자, 먼저 다리 밑으로 내려가세요. 균열 부위 바로 아래입니다.
사람들이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강을 따라 내려가서 균열 바로 밑에 섰습니다. 강관을 세워보세요. 수직으로요. 강관을 세웠습니다. 무거웠어요. 5명이 붙어서 겨우 세웠죠. 좋습니다. 그 위에 철판을 올리세요. 철판을 올렸어요. 이제 유압잭을 그 위에 놓으세요. 유압잭을 설치했습니다. 천천히 올리세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이요. 유압잭을 작동시켰어요. 끽, 끽.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가 살짝 들어 올려지고 있었어요. 스톱. 거기까지입니다. 박민수 이사가 소리쳤어요. 이제 균열 부위 하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곳도 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같은 작업을 반복했어요. 12곳의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후 7시. 마지막 지지대가 설치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소리쳤어요. 박민수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화상이 끊겼어요. 저는 다리 밑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국장이 물을 건넸습니다. 아미르, 잘했어.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리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1만 명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 도와주고 있어. 한국이요? 저는 아내에게 매뉴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5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야. 비상상황 대비용으로. 아내가 매뉴얼을 넘겨봤어요. 한글이네요. 응.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도와주고 있어. 그때 매뉴얼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주워봤어요.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글과 페르시아어로 적혀 있었어요. 페르시아어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란의 친구들에게. 손이 떨렸어요. 우리는 1976년 서울건설에서 온 한국 기술자들입니다. 테헤란 대교를 함께 지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란 친구들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이 다리는 50년은 버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비상보강 매뉴얼을 남깁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매뉴얼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76년에 우리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란은 우리보다 훨씬 부유했죠.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다리가 이란과 한국의 우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50년 후에도 이 다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한국도 이란도 더 나은 나라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건설팀장 박철수 올림 1976년 12월 15일.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전 편지였어요. 박철수라는 한국 사람이 쓴 편지. 50년 후에도 이 다리가 서 있기를. 2026년 오늘이 바로 50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주셨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매뉴얼 말이에요. 50년 전에 이미 준비해 두신 거예요. 맞았어요. 박철수 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 다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매뉴얼을 남긴 거예요. 50년 후를 위해서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박철수 씨.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한국과 다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박민수 이사가 나타났어요. 하산 씨,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편지를 카메라에 비췄어요. 박민수 이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박철수 이사님 필체입니다. 네. 박철수 이사님. 우리 회사 창업자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젊었을 때 그분 밑에서 일했었어요. 중동 프로젝트 이야기 많이 해주셨죠. 박민수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일한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박철수 이사님이. 네. 이분이 테헤란 대교를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도 만드셨죠.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전에 우리를 도왔던 분. 그분이 50년 후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산 씨. 박민수 이사가 말했어요. 이사님을 대신해서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지킵니다. 반드시요.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이사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죠. 화면 속 한국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박철수 이사님께, 50년 전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주신 분께. 둘째 날 오전 8시, 본격적인 보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민수 이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균열 부위를 직접 보강합니다. 특수 강판으로 감싸고 볼트로 고정하는 거죠. 특수 강판이요? 두께 2cm 강판입니다. 일 안에 있을까요? 국장이 전화를 돌렸어요. 제철소에 있대요. 가져오세요. 크기는 가로 3m, 세로 2m로 12장입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고강도 볼트도 필요합니다. 직경 3cm, 길이 50cm로요. 그런 큰 볼트가. 조선소에 물어보세요. 배 만들 때 쓰는 볼트입니다. 국장이 조선소에 전화했어요. 있대요. 부산항 근처 조선소에. 가져오세요. 사람들이 테헤란을 누볐습니다. 강판을 싣고 볼트를 모으고 공구를 챙기고. 오전 11시. 자재가 다 모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박민수 이사가 지시했어요. 먼저 균열 부위 콘크리트를 깨끗이 닦아내세요. 먼지 하나 없게요. 사람들이 다리 밑으로 올라갔습니다. 줄에 매달려서 균열 부위를 닦았어요. 다 닦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강판을 대세요. 균열을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강판을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10명이 붙어서 들었죠. 위치 잡으세요. 좋습니다. 거기입니다. 강판을 균열에 댔어요.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드릴로요. 드릴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있었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구멍 다 뚫었습니다. 볼트를 넣으세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요. 굵은 볼트를 넣었어요. 렌치로 조였습니다. 끽, 끽. 더 세게. 더 조여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조였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첫 번째 강판이 고정됐어요. 좋습니다. 다음 부위로 가세요. 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 기울었어요.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됐죠. 하지만 아무도 쉬지 않았어요. 오후 6시. 11번째 강판까지 고정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저도 직접 올라갔어요. 줄에 매달려서 일했습니다. 강판을 들고 위치를 잡고 볼트를 조이고. 오후 7시 50분. 다 됐습니다. 소리쳤어요. 박민수 이사가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하산 씨, 해내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박민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특수 접착제를 발라야 합니다. 접착제요? 균열 틈새에 고강도 에폭시를 주입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에폭시. 건축 자재상에 있을 겁니다. 고강도 에폭시 20kg 통으로요. 국장이 또 전화를 돌렸어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오후 9시. 에폭시가 도착했어요. 주사기처럼 균열에 주입하세요. 틈새 하나하나 전부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에폭시를 균열에 밀어 넣었어요. 끈적끈적한 액체가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더 넣으세요. 가득 차야 합니다. 밤 11시. 모든 균열에 에폭시가 채워졌어요.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시간이요. 사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새벽 3시. 에폭시가 굳었습니다. 박민수 이사가 말했어요. 하산 씨, 테스트해 보세요. 균열 부위를 두드려 보세요. 망치로 두드렸어요.
땅땅땅.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완벽합니다. 박민수 이사가 외쳤어요. 보강 작업 완료입니다. 다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울면서 껴안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55분. 48시간 중 47시간 5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을 남기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1만 명을 구했어요. 딸 사라는 처음부터 모든 걸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상황, 작업 과정, 한국과의 화상회의. 그리고 이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제목은 이랬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약속이 2026년 1만 명을 구하다. 영상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몇백 명이 봤어요. 그런데 몇천 명이 됐고 몇만 명이 됐습니다. 이틀 만에 전 세계 1천만 명이 봤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 기술. 대단하다. 50년 전에 이미 비상 매뉴얼을.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한국인의 책임감에 감동했다. 한국 사람들도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선배들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박철수 이사님, 존경합니다. 50년 전 약속을 지켰네요. 자랑스럽다. 테헤란 시민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았네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해시태그 THRANBRIDG, 해시태그 KOREAIRAN, 해시태그 50YEARPROMISE, BBC, CNN,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50년 전 기술이 이란 1만 명 구해 테헤란 다리 기적, 한국 매뉴얼 덕분 한국, 원격으로 이란 재난 해결. 이란 정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국제 여론이 빗발쳤거든요. 시위대를 풀어줘라, 다리에서 내려오게 해라, 이건 인권 문제다. 사흘째 되는 날. 군대가 봉쇄를 풀었습니다. 1만 명의 시위대가 다리에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감사로. 다리 입구에서 한 노인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태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노인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보강 작업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이사였어요. 하산 씨,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70대 노인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준혁입니다. 박철수의 아들입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박철수 이사님의 아드님이시라고요? 네. 아버지가 테헤란 대교를 설계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박준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9세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행복하게 가셨어요. 그런데 박준혁 회장이 말을 멈췄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테헤란 다리는 언젠가 위험해질 거다. 내가 만든 매뉴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셨던 겁니다. 50년 후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이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하산 씨. 박준혁 회장이 말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매뉴얼을 찾아주셔서, 그리고 1만 명을 구해주셔서요.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이사님이 50년 전에 준비해주신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다리는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이란과 한국을 연결한 다리. 그게 테헤란 대교였던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준혁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 이사님께. 50년 전 우리에게 다리를 선물해 주신 분께. 50년 후 우리를 구해 주신 분께. 하산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말했어요. 다음 50년도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요? 이 다리를 계속 관리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니까요. 우리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아버지가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어가야죠. 화상이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박철수, 50년 후 박준혁. 두 세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테헤란 시의회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어요. 테헤란 대교 이름 변경. 시장이 말했어요. 이 다리는 50년 전 한국이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한국이 다시 살려줬죠. 이제 이 다리에 새 이름을 주고 싶습니다. 서울다리.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테헤란 대교는 이제 서울다리가 됐어요. 다리 입구에 새 명판이 세워졌습니다. 서울다리 솔브리지. 1976년 건설 마이너스 한국 서울건설 2026년 보강 마이너스 한국 서울엔지니어링. 50년을 견딘 한국의 약속 1만 명을 구한 한국의 기술. 이란과 한국의 우정이 이 다리처럼 영원하기를. 제막식이 열렸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박준혁 회장도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50년 전 박철수 이사님이 이란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요. 그런데 그분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50년 후를 준비하셨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2026년 오늘 그분의 준비가 1만 명을 살렸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입니다. 이게 진짜 책임감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 이란은 한국을 잊지 않을 겁니다. 이 다리가 서 있는 한 한국을 기억할 겁니다. 한국 대사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50년 전 이란과 약속했습니다. 함께 성장하자고. 그 약속 아직 유효합니다. 다음 50년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다리처럼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다리를 걸어가 봤습니다. 새로 붙인 강판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튼튼했습니다. 다음 50년도 버틸 거예요. 딸 사라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한국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국? 네. 박준혁 회장님이 초대하셨어요. 서울 구경시켜 주신대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네. 저도 같이 가요. 우리 함께 가요, 아빠. 저는 다리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사람들이 만진 이 난간. 50년 후 저를 살린 이 난간. 그래. 가자. 한국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를 잊지 않은 나라. 50년 전 약속을 지킨 나라. 3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하산 씨, 환영합니다. 악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당연합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울 시내를 구경했어요.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빠른 지하철. 이게 50년 전엔 가난한 나라였다고요? 네. 전쟁 때문에 전부 폐허였죠. 그런데 국민들이 일어섰어요. 열심히 일했죠. 이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박준혁 회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될 수 있습니다. 하산 씨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한강을 건넜어요. 다리가 참 많았습니다. 저 다리들도 다 한국이 지은 거예요? 네. 우리 기술로요. 대단하다. 박준혁 회장이 말했어요. 하산 씨, 우리 아버지가 테헤란에서 배운 게 있대요. 뭔가요?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진다. 그걸 이란 친구들한테 배웠대요. 이사님이. 우리한테 배우셨다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50년. 중얼거렸어요. 다음 50년은 이란 차례입니다. 박준혁 회장이 웃었어요. 그때도 우리 함께 하죠. 다리처럼요. 네. 다리처럼요. 2026년 7월. 저는 테헤란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다리를 다시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1만 명이 살았던 이 다리. 한국이 살린 이 다리. 명판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이사님. 감사합니다, 한국. 바람이 불었어요. 다리가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50년도.
그 다음 50년도. 이 다리는 서 있을 겁니다. 이란과 한국을 연결하면서요. 한국 방문 4일째 되는 날. 박준혁 회장이 말했어요. 하산 씨, 오늘 특별한 곳에 가고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디요? 아버지 묘소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실 분이 하산 씨예요. 서울 외곽공원묘지였습니다. 산 중턱에 조용히 자리한 묘소. 박철수 1937-2025. 비석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님, 아미르 하산입니다. 테헤란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님이 50년 전에 남겨주신 매뉴얼. 1만 명을 살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976년 이사님이 테헤란 대교를 지으실 때 우리 이란은 한국보다 5배 부자였어요. 솔직히 우리는 한국을 좀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박준혁 회장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님은 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50년 후를 준비하셨죠. 비상 매뉴얼을 만들어 두셨잖아요. 딸 사라도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6년 1월, 그 매뉴얼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제 아버지를 살렸고 1만 명을 살렸어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한참을 울었어요. 박준혁 회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의 준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시니까요. 이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박준혁 회장이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는 일이 50년 후를 만든다고요. 50년 후를. 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비상계획을 세우셨어요. 만약을 준비하셨죠.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테헤란 다리가 언젠가 위험해질 거다. 내가 만든 매뉴얼을 누군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요. 심장이 뛰었어요. 이사님이 아셨던 거예요? 네. 5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온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준혁 회장이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예요. 테헤란 대교 관련해서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박준혁 회장이 읽어주었습니다. 테헤란의 친구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남긴 매뉴얼이 도움이 될 겁니다. 1976년 저는 테헤란에 갔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란은 우리보다 훨씬 부유했죠. 하지만 이란 친구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하게 대해줬어요.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50년 후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다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서 비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상세하게, 꼼꼼하게. 혹시 모를 그날을 위해서요. 이 편지를 읽는 당신은 그 매뉴얼을 찾았고 아마도 사람들을 구했을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준비가 헛되지 않았다니 기쁩니다. 1976년 이란과 한국은 함께 다리를 지었습니다. 2026년 이란과 한국은 함께 다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50년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리처럼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박철수 올림. 2024년 12월 생전에 작성.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준혁 회장도 울고 있었습니다. 딸 사라도 울었어요. 아버지. 사라가 말했어요. 저도 이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뭐? 50년 후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오늘 하는 일이 미래를 만드는 사람. 제가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박준혁 회장이 말했어요. 하산 씨, 우리 약속 하나 하죠. 무슨 약속이요? 다음 50년도 함께 합시다.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박준혁 회장이 사라를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와 제 손자가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듭시다.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요. 사라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우리 손자가 지금 건축 공부하고 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요. 저도 건축이에요. 그럼 같이 공부하면 되겠네요. 테헤란과 서울 양쪽에서요. 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진짜 희망에 찬 미소였습니다. 비행기 안. 테헤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딸이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빠, 저 한국어 배우려고요. 정말? 네. 그리고 나중에 한국 회사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박 회장님 손자랑요. 좋은 생각이다. 아빠는 50년 전 박철수 이사님이 준비한 걸로 1만 명을 살렸잖아요. 저도 50년 후를 준비하고 싶어요. 그때 누군가 제가 남긴 걸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비행기가 테헤란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는데 서울 다리가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큰 다리. 사람들이 건너다니고 있었어요. 차들도 지나가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다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50년 전 한국과 이란이 함께 만든 다리. 50년 후 한국과 이란이 함께 지킨 다리. 그리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함께 지켜갈 다리. 다리 입구 명판 앞에 섰습니다. 서울다리. 1976-2026. 50년을 견딘 우정. 앞으로 50년도 함께. 손으로 명판을 쓰다듬었어요. 고맙습니다, 박철수 이사님. 고맙습니다, 한국.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우리도 다리 같은 사람이 되자. 다리 같은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람. 좋은 생각이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2026년 7월. 테헤란 서울다리는 오늘도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1만 명이 그 위를 걸어갔어요. 살아서요. 숨쉬면서요. 웃으면서요. 50년 전 한국의 약속이 지켜진 다리. 50년 후에도 그 약속이 이어질 다리. 저는 딸과 함께 다리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요.